지금 포지션이 오픈 포지션이 빵이고, 오늘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대박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포지션 잡은 거예요. 여기 4시 때 포지션 잡은 거 보이세요? 4시, 5시, 6시 대박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잡은 건데, 요거는 이제 저녁에 그 광교 어디 근처에서 밥 먹다가 광교까지 가서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잡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숏을 잡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오늘 아마 많이 올라서 뭐 요 부근에서부터 숏을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57,000에서 횡보를 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부근에서 이제 숏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렸다든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51,000일 때 우리가 이렇게 빼놓고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51,000 그리고 56,900대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는, 우리가 이 항상 학습 효과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을 당한 거죠. 왜냐면은 요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 요 사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요 사이 구간은 크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을 이탈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학습 효과를 주의해야 된다 그런 하이라이트 영상도 있었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요 박스권을 이탈하는 요 구간 4시, 오후 4시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추세를 우리가 깼다라고 보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전 단기 고점인 57.3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횡보하다가 오르면서 여기를 뚫는 바로 요 시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기 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다시 뚫고, 그러니까 추세를 이탈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추세를 이탈했으니까 내가 숏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숏으로 돈을 버는 거 버셨다면 다행이지만, 이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숏을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혹시 요 시간에 숏을 내가 잡으려고 했다, 박스권을 이탈해서 여기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숏을 잡았거나 혹은 잡으려고 했다, 봤으면 잡았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잘 요걸 들어보세요. 일단 여기서 잡는 거는 하책입니다. 왜 하책이냐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보냐면 1시간 혹은 4시간 봉을 봐야 한다. 그 전에 현재 시간을 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오후 4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후 4시. 오후 4시면 여러분들 오후 4시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후 4시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오후 4시에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과연 맞히시는 분이 나올까? 오, 그치. 맞아요. 재앙님이 딱 말했어요. 4시간 봉이 5시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5시에 만들어지는데 왜 중요한지, 오늘 같은 날 왜 제가 거기서 숏을 안 잡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시간 봉으로 봅시다. 1시간 봉, 여기가 딱 3시예요. 딱 여기가 3시입니다. 3시 전까지 1시간 봉이 계속 횡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시로 딱 넘어갔을 때, 이건 이미 지금 완성된 봉이지만 그 당시 5분 봉을 보면요, 4시 5분, 4시 10분, 4시 15분, 4시 20분, 25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이거는 5시에 1시간, 4시간 봉이 모두 갱신, 그리고 1시간, 4시간 봉은 큰 추세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작은 추세, 우리가 단타를 치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큰 추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래서 1시간 봉과 4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 봉 기준으로 오후 3시까지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시간 봉 기준으로 자, 오후 3시까지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봉이 이제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4시가 딱 되면서 5분 봉이 오르면 1시간 봉도 이렇게 계속 오르는 형태를 취할 거예요. 즉,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캔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1시간 봉이잖아요. 이렇게 쭉 캔들이 가다가 요 다음 4시간, 여기가 3시, 오후 3시면 여기서부터
이 캔들이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추세를 점점 깨부시는 형태의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4시부터 쭉. 왜냐면 5분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때 접근을 할 때 5분봉이나 15분봉을 가지고 뭐야,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 자, 5분봉으로 봤을 때 야,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 보이죠. 그래 봐야 200-300불이지만 많이 올라 보입니다. 자, 요거를 기준으로 근데 4시가 되자마자 5분봉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1시간 봉을 양봉으로 만들기 시작. 점점 양봉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 자, 이렇게 되면 4시간 봉이 어떻게 되냐. 4시간 봉은 이미 좀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3시까지가 여기예요. 여기가 3시와 4시까지를 포함한 봉이 여기입니다. 4시간 봉이. 그리고 5시에 여기 갱신이 되는, 이게 5시부터 갱신되는 봉이고 1시부터 4시까지의 봉이 이거죠. 자, 그런데 4시간 봉도 횡보를 하다가 아까 오후 4시부터 5분 봉이 상승을 하고 1시간 봉이 양봉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4시간 봉도 당연히 추세를 깨고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4시간 봉도 추세를 위로 이탈하려고 하고 있음. 자, 이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5분봉이랑 15분봉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몇 분봉을 봐야 된다 했죠? 15분봉을 봐야 된다는데, 여기는 사실 봉 움직임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와, 많이 올라 보인다 이렇게 하지만 100불, 200불, 5분 기준으로 100불, 여기 5분 기준으로 80불, 5분 기준으로 100불,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움직일 때 뭘로 봐야 된다? 15분봉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15분봉으로 보니까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구간이죠. 근데 나씨님 여기서 일찍 잡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잡았어요. 저도 여기서 잡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요 앞에 것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 윗꼬리를 길게 그렸다는 점이에요. 윗꼬리를 길게 그려서 윗꼬리를 먹고 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5시 전에 포지션을 안 잡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일단 5시가 지나면 58K를 뚫고 59K도 뚫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함. 1시간 봉이 풀 양봉으로 끝나서 4시간 봉도 풀 양봉, 즉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친듯이 오를 확률이 존재.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4시부터 5시 1시간 봉이 양봉으로 끝나는 건 맞지만 1시간 내내 계속 오르긴 힘드니 오르다가 내리는 척 조정 한번 주고 다시 오를 올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시나리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나씨가 생각한.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시간 봉이 풀 양봉으로 끝나서 4시간 봉도 풀 양봉, 그래서 5시, 9시 턴도 오르는 힘을 받아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사적인 어떤 60K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업비트 기준으로 치면 전고죠. 왜냐면 업비트는 지금 코프도 붙어있고 이런 상태니까 그거를 오늘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근데 1시간 내내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내내 양봉으로 계속 쭉쭉 5분봉을 끝낼 순 없으니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한번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짧게 먹고 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1분봉으로 보면 여기 단기 튈 때 여기서 포지션을 잡았고요. 700, 600의 포지션을 잡았고 여기서 털었습니다. 여기서 털고 되게 조금 먹었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기서 단기 점프 뛸 때 잡고 또 여기서 털었어요. 이렇게 짧게 턴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1시간 봉이 양봉으로 나는 끝날 것 같아. 풀 양봉으로. 느낌이 왠지 오늘 힘을 받아서 60K 한번 찍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숏으로 어떤 뭔가를 크게 한탕 해먹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오버슈팅 났을 때 먹고, 오버슈팅 났을 때 먹고, 그리고 다시 또 58K 넘어서 또 오버슈팅 나면 또 노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번 먹었죠. 그리고 나서 5시가
될 때 포지션을 안 잡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뛸 때 안 잡았어. 여기 지금 뛰고 있잖아요. 여기 4시 50분, 여기 5시입니다. 5시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57에서 58K를 넘었기 때문에 보통 58.2나 3에서 한번 조정이 살짝 와요. 100불에서 한 200불 정도. 요즘 트렌드에 따지면. 그러면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관망한 겁니다. 왜냐면 1시간 봉이 갱신됐고 4시간 봉이 갱신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못해도 5분에서 10분은 놔주자. 그래서 안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58.7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오죠. 그래서 여기 사실 58.6, 58.65 요때 잡을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놔줬습니다. 왜냐면 아직 5시 3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반등이 오면서 이렇게 지금 흐르다가 여기서 한번 59K를 뚫었는데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60K를 넘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고민을 할 타임입니다. 뭔 고민을 하냐면 지금 이 추세를 살려서 바로 60K를 뚫을 것인가, 아니면 60K를 뚫기 전에 몇 번 부딪히면서 간을 볼 것인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60K를 한 번에 못 뚫는다의 선택을 한 겁니다.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깔짝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길래 여기 2번 사서 여기 450 그리고 333 이렇게 2개를 샀죠. 여기서 사서 여기 조정 왔을 때 턴 겁니다. 그리고 물론 조정이 세게 왔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짧게 먹으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흐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단기적으로 5분봉, 15분봉 단타 칠 때 당연히 5분봉, 15분봉을 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내가 이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그 염두를 해둔 거 안에서 내가 짧게 먹을 것이다, 크게 먹을 것이다, 혹은 지금 매매를 들어갈 것이다, 관망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5분이나 15분봉 하나만 가지고 많이 올랐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씨 너 잘났고 얼마 벌었는데 많이 벌지 못했어요. 오늘 4개 매매했고 여기 되게 짧게 먹었죠.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조정 자체가 짧게 왔으니까. 조정 자체가 별로 안 온 상태에서 먹은 거예요. 여기 요 구간에서 먹은 게 이 2개고요. 690불, 700불 2개고요. 그리고 여기 요 구간에서 먹은 게 1000불, 2700불이에요. 이렇게 다 핸드폰으로 매매한 겁니다. PC로 했으면 좀 더 결과가 더 잘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핸드폰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니까. 그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추세로 많이 끌어올렸으니 한 번은 떨어지겠다 싶어서 오늘 오랜만에 숏에 포지션을 걸었는데 날씨만 대로 추세 돌파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거 맞죠? 많이 오르면 당연히 어떤 차익을 노리고 매도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 광기야 뭐 이렇게 사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매도 물량을 던져도 조정 자체가 크게 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숏을 바라보고 진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숏을 잡아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짧고, 아까도 보셨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 조정이 별로 안 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여기 조정 여기서 요만큼 뭐 200불도 안 오고 여기서도 100불 뭐 200불도 안 오면 조정이 안 오기 때문에 내가 숏을 잡아도 리스크 대비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셨죠? 59K라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할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좀 고려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결국에 이 시장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의 탐욕, 이기심,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가격을 전 떠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비트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렇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특히 업비트는 오늘 이전 정고를 뚫을까 말까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2021년 고점을, 그쵸? 이게 최고점이죠, 최고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적어도 저 고점은 한번 뚫고 내려오긴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떨어질 수 있다, 조정이 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면 내 판단을, 나를 믿는 게 좋지만 보수적으로 잡고 못 먹어도 좀 천천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늘림 롱을 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세매매, 불타기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나씨야 너 60K 갈 것 같다고 그랬고 아까 57K에서 60K 오늘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불타기, 롱, 무지성 롱 때리면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성격이 안 돼요. 성격이 일단 제 기준으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와서 조정이 와야 되는 건 맞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일단 억누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롱을 타야 되는 게 맞는데 내 의견도 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협을 본 겁니다. 그냥 매매를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올라갔을 때 그냥 숏을 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눌림 매매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매매를 해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추세 매매를 많이 하십니다. 추세 매매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추세 매매가 지금 상승장이니까 추세 매매가 좋아 보이는 거지, 하락장이거나 혹은 빙하기일 때 추세 매매하면 여러분들 이미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2023년, 2022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락장에 특화된 남자고, 하락장에서 남들 돈 잃을 때 막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남자고,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좀 약한 편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2021년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절히 스위칭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벌레, 이렇게 마인드를 바꾼 거죠. 어차피 안 되니까. 와이프가 제발 5비트만 들고 있어봐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돼.